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3월 4일 자정인데요. 이번에는 경기 남부 서울과 맞붙어 있는 분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당갑에 김은혜를 공천을 했어요. 전략 공천이죠. 김은혜를 공천을 했는데 김은혜가 그 송파병에 배현진이를 갖다가 내치고 집어넣으려다가 이쪽으로 돌려버렸네요. 서울은 강남 가불병이 유지가 됐고, 가불병이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 어디예요? 그죠? 바로 판교죠, 판교. 판교를 포함한 것이 분당갑입니다. 분당갑의 지역구가 판교동, 서현동, 임해동이에요. 즉, 분당 같은 경우가 갑을 지구로 나누는데, 갑이 상징적인 곳이죠. 미래 산업의 도시, 판교. 그 다음에 또 뭐죠? 서현동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그 인텔리전스가 과거에 많이 살았어요. 요새는 강남으로도 빠지고 판교로 많이 빠졌는데요. 분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강남 가불병과 인접한 강남권이다. 그래서 강남의 바람이 분당으로 가고 분당이 어디로 가느냐? 용인으로 가서 용인과 수원으로 간다. 이렇게 돼요. 용인과 수원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우세해요. 현재 지역 분포상, 인구 분포상 호남인들이 많이 살아요. 용인하고 저 수원 쪽에는 그죠? 그리고 친노들과 친문들이 많습니다. 수원 쪽, 용인 쪽에는. 용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과거에 한 15년 전에 분당에서 용인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분당에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경제를 가진 친구들이 용인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큰 아파트를 많이 지니까. 그래서 성남시가 3개 지역구를 갖고 있죠. 3개인가 4개인가 3개일 거예요. 신상진이 하나, 그 다음에 김병관이 분당갑, 분당을도 민주당의 초선인데 여기는 고토 회복을 노려야 됩니다. 강남은 거의 안정권이니까 강남의 바람이 분당으로 와서 분당이 용인 수원을 쳐줘야 돼요. 용인 수원 바람이 분당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분당 갑을 지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제가 조금 압니다. 분당은. 그런데 지금 이걸 알기 위해서 김은혜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전번 총선에 20대 총선에서 왜 분당이 다 날아갔느냐? 분당이 갑을이 모두 다 당시 새누리당 지역구였는데, 그리고 분당에서 말이죠.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시의 야권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분당에서. 항상 여권이, 그러니까 보수 중도가, 우파 중도가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이 분당이에요. 근데 가불이 저번 20대 총선은 왜 날라갔죠? 그냥 날라갔을까요? 그냥 좌파들이 득세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이 있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재명이가 뭐 무상복지를 했죠. 애들한테 교복도 그대로 주고, 그 다음 상품권도 만 20세 이상한테 24세까지 뭐 100만 원씩인가, 10만 원씩인가, 100만 원씩 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무상급식도 했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20대 날아간 거는 친박 파동이에요. 진박 파동 때문에. 진박 파동 때문에 강남도 한 곳을 뺏기고, 송파 뺏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뺏겼어요? 분당은 다 날아갔어. 그 당시에 분당갑에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이종훈이었어요. 이종훈이. 근데 이종훈이 그때 한번 만나봤어요. 어디서 만나봤냐면요. 서현역, 분당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서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죠. 그죠? 이 서현동 쪽으로. 거기서 내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걸 내가 만나봤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배신자는
심판하라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유승민계를. 근데 이종훈이가 그때 그, 공천 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20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 예,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국민이, 국민이 유승민을 갖다 쳐내는 걸 싫어하니, 공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분당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열세다. 민심이 참 안 좋다. 박근혜를 갖다가 징벌하라. 박근혜를 갖다가 요번에는 징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이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필명을 알아요. 이종훈이가. 그래서 그랬길래 그랬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누가 붙었죠? 이종훈이가 누구냐면은 박근혜의 경제정책에 멘토였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박근혜파였다고 이종훈이가. 근데 유승민계로 분류가 돼가지고 유승민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또 같이 날라갔어요. 그때 누가 들어갔죠? 권혁세가 들어갔죠. 권혁세가. 그러니까 진박 파동이란 게 뭐냐 하면은 구태 인물이나 공무원들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응?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 분당갑에 권역세가 들어와요. 권역세가 들어와가지고 당시에는 어떤 판세가 어떻게 됐죠? 국민의당이 있었어요.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래서 분당갑 같은 경우에 김병관이가 약 47%, 48%를 얻게 되고 권역세가 38%를 얻어서 10% 차이로 져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영오봉이라는 이름도 뭐 생소한데 국민의당 영오봉이라는 애가 약 15%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3분이 돼가지고 그죠? 지죠. 당연히 지죠.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선전한 데가 꽤 됐잖아요. 비례대표도 가지고 가고 막 10% 15% 얻은 데가 많아요. 국민의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근데 요번에 안철수가 지역구를 안 낸다는 것은 말이죠. 대단한 용단이에요. 거의 통합이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봐도 만약에 권역세가 국민의당 영오봉이 안 나왔으면은 혹시 몰랐어요. 근데 영오봉이가 나오고 15%를 가져가 버리니까 권역세가 10% 이상으로 김병완한테 지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분당이 은수미가 시장이죠. 은수미가 요번에 그 기사 공짜로 썼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아버리죠. 1심에서보다 2심에서 더 받아버리죠. 2심에서 받으면 끝난 거야 그거는. 근데 4.15 총선까지 하겠다. 근데 김수미도 지가 위험한 거 아니까 적극적으로 못 달려들어요. 분당에서.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과거에 그 국민의당이 가져갔던 것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에서한테는 안 준다. 어느 정도는 그 미래통합당에 줄 것이다. 이런 거죠. 2파전이 되는 것이죠. 2파전이. 분당에 민중당 애들이 들어올 리가 없고 정의당 애들이 절대 못 들어올 지역이죠. 분당과 강남에는. 그죠? 판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김병관을 끌 것이냐? 솔직히 김병관이가 그 IT기 뭐 했죠? 그 게임에서 해가지고 돈 벌어낸데 그 당시에 판교에서 판교가 그 IT 그 테크노밸리니까 김병관이 밀자고 그런 게 있었는데 김병관은 4년 동안 뭐 했냐 이거지. 지금 게임도 다 죽고 있어. 그죠? 게임도 다 죽고 있죠. 그리고 IT 기업을 김병관이가 뭘 신청한 게 뭐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김병관이는 수세로 몰리는데 그래도 모른다. 그죠? 이재명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분당에. 이재명이 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제가 그걸 사니까. 근데 그 스트리트 거리에마다 말이죠. 정체보를 이재명이 지지 프로카드가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이 있는 동안에 분당 시민들이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우파에서 좌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분당이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재건축 문제죠. 그게 한 30년 다 돼가요. 다 됐거나 다 돼가요. 분당 아파트들이. 그 재건축을 풀어야 돼요. 지금 주위에 성남보다 구성남이 지금 구도심 개발하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분당보다 집값이 더 비싸게 되고 있어요. 수원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가.
그래 분당 주민들의 소원은 재건축을 갖다 풀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항상 선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좀 강한 사람이 없을까 하는데 분당 내에 정치적인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분당은 정치적인 인물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대협 때문에 이대협 따까리들하고도 많이 놀았어요. 분당에서 지역 유지들하고 당시에 인물들이 없어. 항상 외지인이 들어와. 분당 갑 어른 보면은 강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곰 인형을 집어넣으려다가 안 되니까 오세훈 쪽으로 뺐죠. 왜 그러냐면은 그 너무 그 김병관이하고 얼지우 걔가 극구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승산이 없다. 승산이 왜 없냐면은 아직 고민형을 집어넣을 적에 보니까 분당 갑을에 통합당의 후보가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그죠? 일단 저쪽에 집어넣었다고 내가 보니까 광진 어뢰 오세훈 상대로 그러면은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100% 우파 보수 지역이다 그렇게는 안 돼요. 중도 성향이에요. 분당은 내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막 섞여 있어. 분당은 지금 그죠? 왜냐하면 판교가 들어가서 그래요. 판교가 응? 판교의 주력들이 CEO들이야 그렇지만은 CEO들 자체가 뭐죠?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힘들게 시작하는 업체들 아니에요. 그게 좌파 성향이 많아요. 문화도 그렇지만은 그죠?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갔냐? 요번에 김은혜를 박아버렸다. 그래,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전체적인 국민의힘이 일단은 문재인을 쫓아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고 강남 바람하고 분당 바람하고 합쳐가지고 수원 용인까지 가야 된다. 수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 바람, 국민의힘에서 분당도 이길 거라 봐요. 요번에 분당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에요, 여명 선생님 그쪽에는 말이죠. 이거 전라도 사람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쇠락하는 도시니까 전라도 사람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긴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김은혜의 정체성이 뭐냐? 대표적으로 중도 실용주의죠. 김은혜가. 중도 실용주의자. 우파의 색채는 거의 없죠. 김은혜가. 왜? 이명박 때 대멸인 했잖아요. 실용경제를 따지는 게 이명박이었고 이명박의 입인 친구가 김은혜라고. 그런데 김은혜가 중도 실용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탄압은 안 받았어.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탄압 안 받았어요. 김은혜가. 그죠? 그리고 김은혜는 기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그냥 앵커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있다. 그죠? 소양은 있다. 그리고 MBC 뉴스 편집부 차장도 하고 그 다음에 MBC 메인 뉴스 9시 뉴스도 하고 한 10년 전이지만 국민이 기억한다고요. 대중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죠? 솔직히 김병관은 대중성이 별로 없었어요. 분당에서. 근데 진박, 친박, 공천 바동에서 그냥 DBC니까 전 국민이 서울 수도권에서 완전히 DBC니까 그냥 다 날라간 거야. 당시에 더불어민주당한테. 그리고 대변인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변인 그만두고 이명박 이후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을 하죠. KT 커뮤니케이션 전무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죠? 중도 실형이고, 그 다음에 그 미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KT 커뮤니케이션 상무, 실장 전무도 했으니까. 그래, 김은혜가 신성을 할 것이다. 저는 봐요.